서해에는 한국과 중국의 어선이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 있습니다. 가끔 한국 영해로 넘어오는 중국 어선들과 마주칠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흑산도를 출발한 지 5시간. 긴 갈고리로 부표를 건져 올리면 비로소 작업이 시작됩니다. 홍어잡이 배에서 선원들은 각자 정해진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노련한 선원이 물레처럼 돌아가는 양승기로 준학을 쉴 새 없이 끌어올립니다. 다른 선원 2명은 바다에서 준학에 걸려 올라오는 홍어를 갈고리로 찍어 올립니다. 그러면 갑판 가운데 있는 선원들이 낚싯줄에서 홍어를 떼어내고 갑판 구석으로 옮기죠. 준학에는 홍어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걸립니다. 대부분 밧줄이나 통발, 그물 같은 어구들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첫 홍어가 올라왔습니다. 요즘 같은 산란기에는 교미를 하던 암컷과 수컷이 동시에 걸려 올라오기도 합니다. 대부분 굵고 큰 홍어들입니다. 제법 괜찮은 출발입니다. 홍어는 종종 가오리로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홍어와 가오리는 전체적인 형태와 꼬리에서 차이가 납니다. 홍어가 훨씬 비싸죠. 어느새 붉게 물드는 검은 바다. 하지만 일몰을 감상할 여유도 없이 다음 준학을 거두기 위해 이동해야 합니다. 홍어잡이 배의 선원들은 젊은 외국인이 많습니다. 못 참가예요. 바다에는 못 참가해. 우리는 사명을 못 참가. 대부분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처럼 바다 문명이 발달한 나라의 청년들입니다. 홍어는 안 먹어요? 예? 홍어 안 먹어요? 그거 생년에 먹어봐요. 생년에 원해요. 냉장고, 닭고기 있어, 돼지고기, 김치하고. 홍어잡이 배에는 없는 게 없지만 술은 아예 씻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반찬 있어요. 흑산도에서 홍어잡이 배를 타는 외국인 선원은 30여 명. 선원 취업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9년까지 선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섬에서도 숙식을 제공받기 때문에 마음만 굳게 먹으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죠. 대부분 30대 전후 나이로 홍어잡이 배에서 번 돈은 고향으로 보내 집이며 농장을 마련하는 데 씁니다.
식사 시간에도 선장은 선장실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식사하시고는 이제 또 어디 가서 또. 아, 금방 여기 또 양망해요. 안 먹고 가라. 오늘 목표는 어느 정도 되세요? 오늘 목표 수량? 아, 개인으로 빼보면 알아. 오늘 목표 200마리 잡았고 와야 되는데 150마리 잡았고 와야 돼. 갔다 오면 또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배가 다음 어장으로 향하는 동안 선원들은 식사를 합니다. 집밥처럼 포근하거나 편안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허기를 채우기에는 충분합니다. 아, 입맛에 맞아요? 입맛에 맞아요? 어느새 하늘도 바다도 모두 검은색입니다. 작업 시작을 알리는 벨소리가 울리고 우위와 장화로 중무장한 선원들이 조업을 시작합니다. 제법 크고 굵은 홍어들이 올라옵니다. 배 쪽이 검은 흑산도 토박이 홍어들입니다. 서해를 떠도는 홍어들과 달리 한자리에서 오래 머물기 때문에 살이 통통하고 찰지죠. 출항 15시간째. 지친 몸을 잠시 쉬게 합니다. 오늘도 선장은 쪽잠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파도가 배를 때리며 휴식을 방해합니다. 두 시간 정도 눈을 붙였을까 다시 조업이 시작됩니다. 지치고 무거운 몸을 움직입니다. 정박을 위해 내려놓았던 닻을 걷어 올립니다. 배에서 울리는 벨소리는 선장과 선원들이 소통하는 신호입니다. 그새 바다가 변덕을 부립니다. 겨울에 근데 또 안 하는 거요? 비가 많이 와. 오늘 첫 작업은 다음 조업을 위해 준학을 뿌리는 것입니다. 전복을 따는 칼로 가지런히 정리된 낚싯바늘을 들어 바다에 뿌립니다. 문이 안에 될 때 비가 오네, 비가 와. 바늘이 날카로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낚싯바늘이 서로 얽히면서 긴 줄이 꼬여버렸습니다. 날카로운 바늘에 손이 찢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가 하나 잘못 꼬이면은 이 차고 나가본다고. 그래서 잘 꼽아야 차나. 차는 이렇게 걸릴 때가 있고 사고 날 때 있어요. 우리 그 한 달 전에 저 여기가 감다가 손이 잘라졌는데 지금 손가락까지는 안 잘라지고 많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다 왔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놓다 보면은 손에 많이 걸려요. 아까 봤죠. 걸리는데 딱 차고 나가는데 좀 뭐 저희가 투랑할 때도 좀 위험해요. 근데 선장에 가서 봐야 되는데 너무 잘하니까 그냥 좀 카메라만 보고 있죠. 카메라만.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틈틈이 낚싯바늘에 꼬여있는 준학을 찾아 가지런히 다듬어야 합니다. 한 달 전 바늘에 손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던 이 선원은 퇴원하자마자 다시 홍어잡이 배에 올랐습니다. 안 아파요? 네, 안 아파요. 지금 안 아파요. 괜찮아요? 날씨대가 올려놔. 바다는 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립니다. 어디 오네. 바닷물로 미끄러운 갑판에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없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전화 오는데 이틀 나야 돼 이틀. 먼 바다의 파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 영해가 끝나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 부근까지 왔습니다. 한겨울에는 이곳에서 홍어가 많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공동수역 근처인 만큼 중국 어선들도 꽤 눈에 띕니다. 선망 같아요 선망. 마음대로 안 지킨 것이. 아직도 안 내려왔 없을까? 조기가 있을까? 아니 선망들 같아요. 같은 시간 또 다른 홍어잡이 배에서도 중국 어선을 발견했습니다. 흑산도 홍어잡이 어선 중 하나인 영진호. 공동수역 근처에 설치해둔 준학을 거두기 위해 나왔습니다. 홍어잡이 배에게 중국 어선들은 반갑지 않은 존재입니다. 준학을 놓은 어장 서쪽 가까이에 보라색으로 중국 어선들이 보입니다. 지금 이게 중국 어선들이구나 이게 전부 다 중국 어선들이야 이게. 쫙 지금 많이 이게 너무 하도 많이 있으니까 걸씨로만 지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부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없나? 없어요. 준학이 없는 모양이요. 준학 한 줄을 잃어버리면 그 손해는 200만 원. 두 줄을 잃어버렸으니 400만 원이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잊어먹으면 끝난 거지 뭐 이게 뭐 어떻게 어디다 가서 하소연을 할 데도 없고. 저놈들 할 때 그 배를 잡아갖고 그 배 배 이런 선명하가 알면은 그냥 가서 신고해서 잡을 수가 있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국산도 입항했을 때 그때 와서 해버렸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잡을 수가 없다. 골치 아프다. 에이, 너 그거 또 두 줄을 서쪽으로 또 붙여놓았더만은, 에이. 뭐야, 좀 관리 좀 해달라고 전화를 해야지. 관리를 아니라, 뭐 내보내든가 뭐 어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중국 어선들은 그물을 배에 매달아 바닷속을 끌고 다니며 고기를 쓸어 담는 저인망 어선이 많습니다. 바다까지 훑는 저인망에 걸리면 홍어를 잡으려고 바다 아래까지 내려놓은 준학들까지 쓸려가 버리죠. 최근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해경들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한 달 전에도 영해 안으로 들어온 중국의 저인망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등산! 3명, 2명, 셋! 넷! 다섯 명이 등산하였다!
6명 등산, 7명 등산. 세계 등산員 7명 총은 안전하게 등산하여. 붙잡힌 어선은 육지로 이송돼 해경의 조사를 받은 후 벌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저 너머에는 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바다는 두려운 대상입니다. 하지만 기회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순조롭게 조업이 진행되던 김철영 선장의 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준학을 감는 양승기가 자꾸 멈추고 맙니다. 준학을 감아 올리지 못하면 이대로 흑산도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선장이 나섭니다. 쪽으로 들어가고 지금. 이게 지금 아마가 다 끼죠. 육지에서 8시간 떨어진 바다. 문제는 배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선장에게 달렸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준학을 끌어올리는 위치를 옮겨보기로 했습니다. 출렁이는 난간 위에서 위험천만한 작업이 한동안 계속됩니다. 바다는 두려운 대상이지만 그 두려움은 도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한번 해봐야지. 이제 비상조치 해놨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아, 너무 많이 걸려.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 지체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곧바로 재개한 작업. 홍어가 줄줄이 올라오더니 어느새 갑판 한쪽에 가득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맞서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또다시 하루가 지났습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성난 파도와 싸우고 지쳐 쓰러지는 일상. 그렇게 험한 바다는 어부를 성장시킵니다. 풍랑 속 바다 위에서 개척해 나가는 어부들의 삶. 때가 되면 어김없이 바다를 찾는 이유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칠, 8kg는 좋게 되어 보이는 홍어를 쉼없이 끌어올리느라 선원들이 고군분투합니다. 잠시 숨 돌릴 틈 없이 올라온 홍어들로 갑판 위가 가득 찼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 처음 보는데 처음 봐, 거기 걸리고. 홍어를 잡아 올리는 게 아니라 홍어 떼가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뭔 고기야, 이런 고기가 들어왔냐고. 사장님도 처음이세요? 처음이죠, 처음. 끊임없이 몰려드는 홍어 덕에 배 위에서는 홍어와 선원들의 사투가 벌어집니다. 순식간에 갑판 위에서 홍어가 넘쳐납니다. 홍어를 저장하는 어창이 이미 가득 차 결국 갑판 위에 홍어를 쌓아둔 채로 흑산도로 돌아갑니다. 없어서 저대로 가요?
칠흑 같은 밤, 하얀 홍어로 가득한 배가 흑산도로 향합니다. 지금부터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갑판 위의 홍어들이 상하지 않도록 속력을 높입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오직 가족을 위해 홍어잡이 배로 인생 제2막을 시작한 지 5년. 만선을 맛본 오늘에야 비로소 어부가 된 것 같습니다. 흑산도에서 영산포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온도가 홍어를 적당히 삭히는 최적의 조건이었던 셈이죠. 그렇게 나주 영산포에는 흑산도와는 다른 독특한 풍경이 형성됐습니다. 삭힌 홍어를 판매하는 홍어거리. 영산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골목골목 집집마다 진동했던 홍어 삭히는 냄새가 있습니다. 당시엔 코를 막을 정도로 싫어했지만 지금은 그리운 추억입니다. 영산포에서는 지금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홍어를 삭힙니다. 항아리에 홍어를 담고 지프로 덮어두죠. 홍어가 삭은 정도는 냄새로 알 수 있습니다. 코를 찌르는 홍어 특유의 썩은 냄새는 김치처럼 발효되고 숙성되면서 생겨나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김치를 항아리에 보관한 것처럼 홍어를 삭힐 때에도 항아리를 사용합니다. 항아리는 공기가 통해요. 안에 있는 그 발효가 되면서 안 좋은 냄새들, 안 좋은 공기들을 밖으로 빼주고 또 신선한 공기들이 안에 또 들어가서 교체를 해줘요. 그래서 홍어가 아주 깔끔하고 고유의 맛을 냅니다. 제대로 삭은 홍어 맛의 비결은 일정하게 유지된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 있습니다. 항아리 하나에 들어가는 홍어는 50마리. 상하지 않고 잘 숙성시키기 위해서는 홍어를 가득 꾹꾹 눌러 담아 공기가 들어갈 틈을 없애야 합니다. 홍어를 이게 흑산도에서 들어오면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일단 숙성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내장, 홍어는 내장은 썩어요. 그래서 내장을 꼭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잘 삭은 홍어는 색깔부터 다릅니다. 핏기가 도는 생홍어를 한 달 정도 삭히면 어두운 빛깔을 띱니다. 발효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 코 부위는 얇아지고 날개는 손으로 눌러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탄탄한 것이 제대로 삭은 홍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머릿속이 찡하고 코가 뻥 뚫리면서 입천장이 허울 정도의 삭힌 홍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발효가 잘 되면 홍어 쫙, 홍어가 짱짱하네. 여러분 먹은 사람들 아주 복 터졌겠네. 아주 원래 잘 익어볼 때. 다 잘 익었네. 홍어처럼 썩지 않고 발효되는 생선은 드뭅니다. 삭힌 홍어의 쫀득하고 깊은 맛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 맛을 아는 이들이나 많이 먹을 수 있게 모르는 사람들은 먹지 말라고 농담을 합니다. 푹 삶아 고소한 돼지고기를 시큼한 묵은 김치 위에 얹고 적당히 삭힌 홍어와 함께 먹는 홍탁 삼합. 탁주 한 모금이 간절해지는 맛입니다. 물론 그 참맛에 길들여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한번 제대로 먹을 만하다고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꼭 이 홍어가 생각이 나요.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앞보다 더 먹을 만하네.
세 번째부터는 돈 주고 사 먹습니다. 홍어는 중독성이 있는 음식이에요. 잘 삭은 홍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찜통에 넣고 찌는 홍어찜. 고춧가루와 마늘, 파를 넣은 양념 간장을 얹으면 별미가 따로 없습니다. 홍어에는 신선한 회로도 먹지만 홍어의 탕을 만들어 먹습니다. 홍어 껍질과 뼈로 맛을 낸 진한 국물에 홍어애를 넣고 끓인 홍어애 탕은 한 번 맛보면 그 맛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홍어를 부위별로 골고루 맛보면 마치 홍어 한 마리를 다 먹은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삭힌 홍어는 잔치 음식 중에서도 제일 먼저 또 제일 늦게까지 손이 가는 음식이었죠. 영산포에서는 잘 삭은 홍어의 맛을 얼큰하다, 맵다고 표현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맛이 변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영산포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장례식장을 가도 홍어가 빠진 장례식장은 없어요. 전부 홍어는 반드시 들어요. 홍어하고 돼지고기 삶은 거는 기본으로 나오고 이 두 개가 없는 음식이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큰 행사에. 먼 바다에서 잡힌 홍어가 무트로 흘러들어와 만든 독특한 맛과 전통을 사람들이 그리워하며 지켜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다물도의 작은 항구에 활기가 넘칩니다. 선원들이 완성된 준학을 배로 옮겨 싣느라 바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준학입니다. 김철정 선장에게는 5년 만에 만선을 기록한 이후 새로운 도전입니다. 다시 만선의 꿈을 안고 향하는 바다는 험난하기만 했던 바다가 아닙니다. 도전과 기회, 희망의 바다입니다. 그 바다 위에서 홍어 하나의 인생을 건 바다 사나이들의 삶이 펼쳐집니다.